6만 구독자 돌파 Q&A를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제가 아주 각광받던 교회 오빠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정말 엄친아급의 교회. 웃지 마라 유리야. 왜 네가 빵 터지냐. 내가 너무 빵 터졌다. 이게 반갑습니다. 뽀키트입니다. 반대군요. 6만 구독자 돌파. 뽀밀 여러분들께서 터무니없게 키워주셔가지고 뽀큐트 채널이 그 흔히 말하는 이 업계에서 핫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만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6만 구독자 이 기념으로 Q&A를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독자 몇 명일 때 한번 했지 그거. 우리끼리 그냥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궁금해할 법한 거를 추려가지고 한번 뭐 내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약 한 5천 명도 채 안 될 때 그 시점이었죠. 그냥 찐 팬들 분들께서 적극적으로다가 질문을 약 300여 개가 쫙 들어와서 일일이 보면서 막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꾹 참았습니다. 소통 아닌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뽀큐트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뽀큐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든 이메일.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이메일로 제출하세요 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20몇 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행보였죠. 이메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무조건 B로 시작을 해야 한다. 봉섭이니까 B. 그 멜로물에 잔뜩 빠져 있어가지고 뽀뽀하고 귀엽다 요걸 합친 거예요. 플라토닉 러브를 꿈꾸던 실제는 안 그래. 나의 동물적 감각을 감추기 위한 연막 같은 거지. 이메일을 이게 이제 잘 안 바뀌지더라고요. 20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제가 구글 애드센스를 만들 때 그 기피디 측에다가 뭐 형 이거 어차피 이거 돈도 안 될 건데 자기가 해서 그냥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그러세요 하고 이메일을 줬는데 그게 BBO CUT였고 그때 읽으면서 뽀큐트? 형 메일 회사 메일로 줄까 뽀큐트 메일로 줄까 이렇게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냥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기로 된 겁니다. 연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40대 초반 조금 넘어가 있어요. 초반 하기엔 좀 그렇고 중반은 아니고. 이상형 질문이. 이상형? 아니요, 연애. 그 뽀큐트의 연애 생활. 아니 일단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결혼 당연히 안 했지.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돈이 없습니다. 못하게 된 이유는 연애를 오래 했지만 보통 제 나이 또래 되면 되게 갖춘 다음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집도 조금 더 좋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계약을 좀 마무리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받고 싶어서 그 축복을 내 여자에게 더 크게 안겨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 준비하던 시점에 코로나 터지고 뭐 회사 망하고 그 와중에 이게 6만 명이 이게 돌파가 되면서 세상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내년쯤에는 안 할까 싶어 해보려고요. 도와주십시오. 뽀큐트의 김 작가, 김 PD님과의 인연이 궁금해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크리스찬 출신이고요. 할렐루야. 기피디 무려 중학생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급속도로 친해졌고 그때 사진은 제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김 PD님 형님이랑도 친하잖아요. 기피디 형도 있습니다. 라성이 잘 지내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주 각광받던 교회 오빠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정말 엄친아급의 교회. 웃지 마라 유리야. 왜 네가 빵 터지냐. 내가 너무 빵 터졌다. 이게 왜 네가 웃냐. 그때 수련회 가서 형한테 제일 먼저 배운 게 여자 꼬시는 법. 그러니까 야, 나 그때 고3이었어. 홈쇼핑에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게스트 하시다가 사업을 확장하신 계기라든지 뭐. 저는 쇼호스트 출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 그 컨텐츠에 가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정직한 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쇼핑의 게스트 출신입니다. 게스트란 무엇이냐? 홈쇼핑 쇼호스트가 이렇게 막 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가야 되니까.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 것들을 이미 그 본사 측, 그 제조사 혹은 유통사에서 자기가 섭외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걸 방송에 내보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게스트입니다. 시연 형태의 게스트가 있고요. 자격증이 있어야 나오는 게 있어요. 보험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교육을 해서 제품 스펙만 주로 읊어주는 형태의 게스트들을 양성을 하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케이스도 자체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바르는 시연, 광택이 나는 시연 이런 것들 하는 직원들을 둡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연 게스트라고 해서
상당히 희귀한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 프라이팬, 그다음에 믹서기, 블렌더 막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쫙 나와야 돼. 도깨비 방망이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잘 보면 쇼호스트 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연습량이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 말에 섭외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원래 건축을 했고 디자인을 전공했고 그게 돈이 안 된다라는 사실은 입사하자마자부터 알았습니다. 딱 굶어 죽기 좋은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33 겨울에 시작했나 했는데 단 한 건도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오디션 기회조차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못 얻다가 그런 홈쇼핑의 그 시연의 달인이신 회사에서 그 출연자이신 그 대표가 직접 나가시는 곳이었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대타가 필요해가지고 개인사 때문에 제가 대신 나갔고 정말 연습 한 보름 했나? 막 버버버버 떨고 다 쏟고 카메라 여기 봐야 되는데 저기 보고 앉아있고 이러고 있고 방송 끝나고 사실 통보를 받았어요. 잘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은 모르겠지만 출연하시던 분의 개인사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2달 가까이.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2달을 나가게 되고 PD, MD, 쇼호스트가 다 싫어했어요 저를. 근데 이제 적응이 되고 내가 숙달이 돼버리면서 그냥 그대로 간 것이. 그래서 홈쇼핑의 출연자로 딱 나왔는데 제가 그 당시 받던 출연료가 20만 원이었어요. 업계의 최저가였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아르바이트를 치고 1시간 일하고 그거 받고 막 TV 나오고 와 좋은데 그 당시 저는 그게 행복했었어요. 그게 너무 좋았지만 이제 다른 이제 게스트들 얼마 받는지 들을 거 아닙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4, 50만 원 막 받고 있더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25만 원을 만들어주던 시점에 딱 알았어요. 돈 버는 사람은 유통하는 사람들이구나. 보니까 사장님이 직접 개발부터 다 참여해서 제조사를 다 일일이 컨택을 하고 본인이 다 써본 다음에 어떻게 판매할지까지 염두에 두고서 이 과정을 다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연을 자기가 하시네? 이거다. 네, 배워야겠다. 몇 명 없었어요 그 당시에. 때마침 유 과장 일할래?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게 됐고 그 회사의 노하우를 제가 다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막 들이대서 도와다 같이 합시다 했던 게 뚝딱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방송을 딱 한 번 했는데 갑자기 45분 만에 매진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의 유통에 대한 시작이 이제 조금 제조까지 쭉 왔다가 잘 안 됐죠. 코로나 터지면서.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지금 유튜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큐트님도 처음부터 말을 잘한 건 아니었네요? 아니야, 처음부터 말은 잘했어. 말 잘하는 방법 물어보셔가지고. 말 잘하는 방법. 사실 어릴 때 저는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책을 엄청 읽었어요. 초, 중, 고 통틀어서. 이과인데 남들은 제가 문과인 줄 알았어요. 대학 가니까 빛을 발하더라고요. 대학 가서는 얼만큼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느냐가 그 결과치가 딱 점수랑 딱 직결되길래 대학 가서 제일 딱 바꾼 건 뭐냐면 정확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했었어요. PT 할 때 외우지 말자. 문장을 절대 외우지 않았어요. 그런 트레이닝을 몇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본 준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살아남은 케이스입니다. 홈쇼핑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본이 없습니다. 그 트레이닝을 쭉 하면서 확 바뀌었어요. 전제 조건은 뭐 책도 많이 좀 봐야 되고 그게 좀 어릴 때여야 돼요. 나이 들어서 바꾸는 방법은 뒤에 말씀드리는데 학원 가면 좀 바뀌어요. 학원. 스피치 학원도 야매 학원이 있고요. 처음부터 발음 발성부터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스피치에 자신감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발음 발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휘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이에요. 어휘도 뱉을 자신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스피치 학원 가서 발음 발성부터 가르치는 스피치 학원 가면 그래도 한 3, 4개월 다니면 바뀝니다. 근데 만약에 뭔가 좀 말로 먹고 살고 싶을 정도의 언변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순발력이 좋은 포큐트님도 혹시 시연하시다가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는 게 기억이 남는 거 많죠. 실수한 거 엄청 많고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남은 모를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실수 느낌 드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리가 딱 듣다 보면 야 이거 얼음이 안 갈렸어. 이 얼음이 갈리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말을 막 하면서 카메라를 얼굴 쪽으로 유도한 다음에 막 흔듭니다. 밑에서 막 흔들어 갖고 탁 붙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잘 숨어 쿡 들어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눈사람처럼 꽉 잡습니다. 우와 이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스테인리스에 뭐 그 육각 큐브 돼 갖고 큐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희도 처음엔 잘 됐는데 그 다음에 할 때 저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코팅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날 계란을 딱 뻗는데 그 이후로 계란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송하다가 마이크를 뺏고 쫓겨났어요. 가장 쇼킹했던 건 뭐였냐면 밖에서 에어프라이어 준비를 하신다고 전력이 너무 많이 쏠려 나가서 전기가 멈춘 거예요, 저희 쪽에. 그래서 분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둑알 끝내줍니다. 팍 하는데 턱턱턱턱 안 갈려. 그래서 시연하다가 한 3개인가 하다가 갑자기 영상이 확 넘어갔죠. 이런 유튜브 찍으시다가 혹시 이제 고소 고발 조치 등이라든지 고소고발은 없었어요. 이게 비하성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팩트였기 때문에 비평 정도의 수준이었고 대부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프라이팬 리뷰 비슷하게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욕을 한 것도 아니라 이거보다 여기 조금 더 낫네요 이랬다고 네가 뭘 안다고 이 자식아 이러면서 댓글이 이렇게 욕을 막 쌍욕을 그 전에 누군가가 살짝 얘기를 했거든요. 업체에서 좀 언짢아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달리니까 저는 합리적으로 야 이거 업체인데?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죠. 약간 유튜브 라방에 좀 더 진심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봐요. 네이버 라방은 사실 약간 뒷전이죠. 뽀밀리 여러분들은 구경도 전에 구매해 주시니까 힘내라 이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사실 네이버 분들은 막 들어와가지고 이거 사는데 뭘 사지 이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 경쟁업체 막 들어와가지고 이걸 왜 삽니까? 막 이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뽀밀리 여러분들 사실 저희 유튜브에서 만나는 게 이게 가로로 보는 거잖아요. 요게 해상도도 훨씬 높고 좋아요. 세로로 보면 제품도 막 한눈에 안 들어오고 여튼 그렇습니다. 질문 중에 본업이 유튜버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본업이 유튜버처럼 돼가고 있죠. 20대에는 그냥 건축을 전공을 했고 계속 설계 회사 좀 다니고 나중에는 뭐 건축 마케팅 회사 좀 오래 있다가 돈이 안 된다 싶어서 방송 도전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주워 먹다가 뭐 제조까지 갔다가 혼나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좀 이런 쪽으로 많이 힘을 내서 일을 하고 있죠. 대신에 제작비가 저희가 땅을 파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장 광고비 같은 것들로 충당이 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회당 뭐 못해도 1, 200 이상씩 들어가니까 저희도 이게 유지를 하려면 무언가가 필요해서 커머스를 이제 했죠. 라이브로 하면서 공부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저희 지금 라이브 방송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브 방송을 매끄럽게 원테이크로 딱 끝내는 케이스들은 홈쇼핑에서 하더라도 몇 명 들어간 줄 아세요? 인원이? 거기서 조명이랑 PD랑 그 다음에 안에 쇼호스트며 카메라 이렇게 다 하면 거의 20명이 붙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꼴랑 저 빼고 한 3, 4명이 붙어갖고 이걸 다 한단 말이에요. 중간에 막 실수도 많이 나오고 하죠. 하지만 어찌됐건 이 모든 것들도 매끄럽게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혜택으로 무조건 돌려드릴 거고 그리고 예상하시는 것보다 생각보다 안 남습니다. 저희가 막 이걸로 벤츠 타고 벤츠 S 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저희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사실 앞으로는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물건 가져왔는데 딴 데 가보니까 겁나 싸던데 이러면 욕먹을 만하지만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아마 평생 밖에서 홈쇼핑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만 약간의 사명감 같은 거는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만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비용으로 딱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치약이 딱 그랬고 마스크 겁나 싸지 않습니까? 부들부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언가 바꿔서 확실히 삶의 질이 달라질 법한 것들로만 제안 드릴 겁니다. 사실 포큐트님 개인적인 궁금증보다 이제 매트리스, 스탠 냄비, 인덕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제품들 중에서 저희가 요거는 빼겠습니다. 백색 가전,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뭐 에어드레서 이런 류들은 빼겠습니다. 백색 가전은 제가 대기업보다 좋은 제품을 찾아가지고 주겠다?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한 그 CS나 이런 거를 해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대기업이 품질 관리를 잘 하고 CS가 응대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생활 쪽에 카테고리 되어 있는 건 애지간하면 다 건드려 볼 생각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취향을 되게 많이 타는 접시라든지 그리고 이불도 사실 커튼, 카펫 되게 제가 박식하거든요. 사실 컨텐츠도 안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주관적이야. 욕먹기 딱 좋은 컨텐츠죠. 제가 하고 싶은 것 첫 번째 탈모 관련이에요. 이게 빠지는 거라도 막아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옆머리가 계속 빠지고 윗머리는 지금 얇아지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치아와 얼굴의 미백, 하얘지고 싶은 이런 본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고불소 치약 이거 무조건 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할 거고 냄비, 후라이팬 이런 주방 용품 종류는 한 2개씩 종류는 라인업을 좀 갖춰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염색약이나 세치 아주 간단하고 편하고 럭셔리한 거. 그 다음에 위, 장, 내장, 지방 이런 거 관련된 것들로 해서 여기가 위장이 잘 돌아야지 혈색이 좋아지고 안색이 좋아져요. 이게 기본적으로 전 따라줘야 된다고 봐요. 근육보다 중요한 곳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주 알차게 준비하고 있어요. 보통 어느 정도 써보시고 컨텐츠 제작을 하시는지도 궁금해하셨어요. 짧게 쓰면 한 달? 페라슈발 2달 조금 넘게, 세라젬은 뭐 1년 넘게, 베개도 거의 한 달 이상. 최근에 매트리스도 이제 독일 브랜드에서 광고가 들어왔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단호하게. 제가 못해도 3주 써보고서 광고를 찍겠다 라고 해서 그저께 왔어요. 좋더라고. 이렇게 선서를 바라시는 분이 있어요. 구독자의 믿음에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선서! 보이스카우트처럼 해주세요. 세 손가락으로. 안 되시나요? 바닥바닥 떨리지. 변하긴 하겠죠. 근데 그 변함이 사실 저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힘들었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좋은 기회를 만드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런 결과치에 의해서 제가 안 흔들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가장 사치스럽게 했던 취미생활도 단박에 지금 잘랐고 약간의 거드름을 피울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이런 것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못해도 한 3년 이상은 지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선서하겠습니다. 고지저탄 하시는 거 아직도 챙겨보시는 분이 있으시대요. 돌려보시는 분이 요리 컨텐츠 할 생각 없냐고. 고지저탄이 아주 기가 막힌 시리즈였는데 나름 아주 꾸준하게 살이 쫙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요리 컨텐츠는 욕심 많죠. 원래 요리를 아주 오랫동안 좋아해왔고 마스터 셰프도 나갔다가 댕강 떨어졌지만 중요한 거는 그 요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예전에는 그 요생남 이랬는데 지금은 뭐 개나 소나 요리 쉽잖아요. 밀키트 있으니까 대충 때려보면 다 되는 거. 메리트가 없어요 요리하는 남자가.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사실 요리하는 거. 조회수가 안 나와. 아 조회수가 진짜 안 나와.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은 어머님들만의 그 요리 노하우가 많아서 그래. 내 거 안 봐. 아니면 노하우 좀 공개해달라고 해주세요. 따라해보게. 아 맞다 그거 괜찮네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볼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조회수가 안 나오면 아마 또 기PD가 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원하신다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10만 공약 이제 곧 실 거라고 믿고. 잘하면 저도 실버 한번 받아볼게요. 실버 버튼 10만 되면 주거든요. 실버 버튼을 받으면서 하는 이벤트를 무엇을 할까? 공약? 10만 이벤트로 우리가 공부했는데 애매하게 남은 그런 제보들 그거를 싹 모아서 라이브로 추첨을 한번 합시다. 그냥 이렇게 축하 라이브를 한번 할 텐데 그때 저희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소폭 남아서 더 이상 공부를 못하고 이제 CS 때문에 갖고 있게 되는 제품들은 싹 모아가지고 한번 싹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아주 터무니없게 이벤트를 해서 그냥 무료로 빡빡빡빡 뿌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댓글까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 사실 옛날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이제 포뮬리 여러분들 덕분에 포크트가 그 시장에 많이 이렇게 이쪽 분야에서 많이 이렇게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참 부끄럽고 하면서도 좀 설레기도 하고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선사했죠? 변치 않고 오래 가도록 할 테니까 계속 어김없이 그 사랑 이어가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벤트보다 제가 나름의 또 파격적인 이벤트를 준비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꼭 되고 싶습니다. 켜! 춤이라도 추세요. 신나잖아요.